최근에 LG엔솔이 LFP 배터리를 5조 원 정도 되는 규모를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수주했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LFP 쪽에서도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 포스코 피처링 전방 업체가 GM입니다. GM이 지금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연간 판매 목표치를 15만에서 20만 대 제시를 했는데 6월까지 판 게 5만 대가 안 됩니다. 그럼 하반기에 못 팔아도 15만 대 이상은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다. 유럽 배터리 업체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노스볼트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했던 BMW가 배터리를 SDI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얘기는 유럽 내 배터리 업체들이 생각보다 잘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잘 경쟁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또 더해가지고 2차전지 주가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2차전지 주가가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올 상반기 내내 일단 성장이 정체가 됐었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중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올 초에 이제 방전 이슈가 좀 터지다 보니까 전기차 이런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더해가지고 IRA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규정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연초에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차종 수 자체가 작년에 42종에서 17종인가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도 별로 없었고 여기에다가 전기차 쪽에 항상의 문제가 뭐냐면 보조금을 받아도 가격적으로 비싸다. 동급 사양의 자동차에 비해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가차 같은 경우는 가격 때문에 저항을 받진 않아요. 불편해서 저항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근데 이제 소위 보급형 차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동급 사양인데 1,000만 원 차이가 난다. 근데 굳이 나만 환경을 생각을 해가지고 인프라 구축도 잘 안 돼 있는 전기차를 사겠다.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가격 저항이 일단 크게 작용한 거고 또 하나는 인프라 구축의 문제. 이게 작년 말 올 초에 이제 미국이 혹한 때문에 전기차 방전 사태가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충전소 앞에서 대기하다가 다 방전돼 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LFP든 NCM이든 간에 충전소가 부족하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건. 또 한 가지 충전 속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전기차 하면은 사실 자료를 보니까 화재 위험은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들이 더 크다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기차, 배터리, 리튬 딱 하면은 이미지가 안전성에 대한 이제 불안감, 폭발하는 거 아니야? 불나는 거 아니야? 이 우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 가지고 시장을 좀 짓눌렀던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에코프로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에코프로 2분기 실적과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원래 올 초에 컨퍼런스 콜을 했던 자료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반기는 좀 안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회복이 될 것 같다라고들 이제 봤었어요 다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3분기까지도 크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변화가 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실적 자체보다는 이 내러티브 어떤 스토리 장세의 어떤 가능성을 조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업체로 놓고 얘기하면은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인데 노스볼트라는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했던 BMW가 배터리를 SDI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수율 이슈예요. 수율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유럽 그 배터리 업체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수율 때문에 BMW형 배터리를 SDI 쪽으로 넘겼다. 그것도 규모가 한 2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유럽 내 배터리 업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 이제 유럽 쪽에 진출해 있는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잘 경쟁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또 더해가지고 르노형 배터리, LFP 배터리를 갖다가 최근에 LG엔솔이 한 5조 원 정도 되는 규모를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LFP 배터리를 수주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LFP 배터리를 지금 양산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수주했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항상 이제 LFP 쪽이 확산이 되니까 우리나라 업체가 힘들 거고 이 얘기를 했었지만 이 경쟁력 자체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셀트백 방식이라는 건 이거 자체는 사실 지금 중국이 제일 먼저 개발했다고 얘기했고 상용화한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 상용화됐다라는 건 보여준 게 없는데 이번에 계약한 걸 보면 셀트백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모듈을 제거하고 셀트백 방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또 LFP 쪽에서도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이 유럽 내에서 LFP가 됐든 NCM이 됐든 간에 경쟁이 붙는다고 했을 때 중국 업체들이 배터리 수출을 갖다가 유럽이나 미국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분위기고 유럽 쪽으로 한다고 해도 이제 쉽지 않아지는 분위기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중국 업체들이 유럽으로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진출을 한다고 그랬었을 때 공장을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수율을 잡아야 되죠. 수율 잡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유럽연합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죠. 정부에서. 보조금 이슈가 문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여기서 그 유럽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인건비든 원재료비든 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생각보다 선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유럽 그 지역 내에서. 그리고 또 하나 나왔었던 거는 ESS 배터리 수주와 관련된 건데 미국은 27년부터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현지 투자가 들어가 있는데 지난 EU 인터배터리에서 그 삼성 SDI가 소개했던 SBB 1.5 요게 이제 조 단위 어떤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또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LFP 배터리가 됐던 NCM이 됐던 간에 ESS 배터리 시장에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중국산을 퇴출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고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시장을 이제 치고 들어가게 되고 그 시장을 하나씩 LFP 쪽이든 NCM 쪽이든 시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ESS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일정 부분 이상을 가져오게 되면서 혹한기 내지는 이제 캐중 구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상황이 조금 반전될 수 있는 여지.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숫자로 꽂히는 건 올해가 아닙니다. 다 내러티브예요. 이런 것들이 내년 이후에 반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 여기에 더해가지고 보급형 전기차가 이제 출시가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의 EV3. 그 다음에 캐스퍼. 그 다음에 저기 에퀴노스라고 하는 이제 GM에서도 나오게 되고 시트로행에서도 2만 불 중반짜리 그 전기차 출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 출시가 되면은 예약 주문 받은 것만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나오는데 기아에서 EV3가 아마 11,000대까지 예약 주문 됐다라는 게 발표가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더 늘어나는 그림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이쪽이 매출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쪽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3분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턴어라운드 그 규모보다는 어떤 내러티브에 의해서 바닥을 잡아가면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에코프로 BM 하면은 공매도 잔고 두 개 회사 합쳐가지고 1조 5천억 넘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맞물려가지고 바닥을 잡고 돌아서게 되면은 상환 물량들 나오게 되고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러티브적인 이슈들이 한두 개 더 만약에 구체화되고 나온다면 생각보다 실적으로 바닥을 잡는 것보단 이런 내러티브로 좀 바닥을 잡으면서 고개를 들지 않을까. 그리고 업계에서도 여전히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나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 에코프로 BM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떤 주식도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고평가냐 저평가냐 논란 작년에 내내 있었고요. 더 빠진다 안 빠진다 얘기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캐중 구간 들어가면서 실적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게 되면 PER이나 PBR로 봤을 땐 정말 비싸죠. 올해 실적도 그렇고 내년 실적도 그렇고 돌아서는 속도 자체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또 이제 에코프로 BM에 관련해서 이제 더 볼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라고 말씀드렸죠. 이 재무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그룹사를 끼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란도 좀 있을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자금 조달 이슈가 계속 나왔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오버슈팅 했던 부분들 그거에 대한 반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보통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언더슈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주 거래처가 포드인데 포드가 또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전기차 쪽에 대해서 약간 좀 비우호적인 스탠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방업체가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상황인데 이쪽을 좋게 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향후 어떤 스토리와 이벤트가 나올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내러티브 장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ESS 쪽 관련돼 가지고 또는 에코프로 BM이 지금 포드 쪽이 좀 어려워지니까 현대 쪽하고 많이 이제 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SK온이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은 2분기, 3분기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돌아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아까 ESS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급형 전기차 그 확산 속도라든지, 그리고 유럽 내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수주 계약,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은 거래소 이전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연내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LNF 사례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봤을 때 이 많은 공매도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하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고도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2조 원 자사주 소각만 부각이 됐는데, 이제 향후 3년간 해마다 2조씩 해가지고 6조 원의 자사주를 다 소각한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1조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나머지는 아마 EB 교환사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각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자사주 또 매입을 1,000억인가 이번에 또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 회사의 지배구조 자체가 아무래도 정부의 입김을 안 받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협력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게 사실은 생각했던 거,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늦게 나왔고, 규모도 한 방에 해주면 좋은데 한 방에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저는 하방 리스크는 이걸로 많이 잡았다. 일단 밸류업에 대해서 진심이다라는 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적 관련해 가지고 2분기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안 좋겠지만, 증권사 리포트 기준으로는 3분기부터는 숫자가 많이 올라오는 걸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특히 철강 쪽도 3분기 쪽에서 이제 회복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하방 리스크는 잡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공장이 원래 2분기 말까지 준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뒤로 미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하반기 중에는 준공되고 가동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FEOC 규정상으로 봤을 때 광물과 관련돼 가지고 디커플링 되는 거는 내년부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보게 되면은 올 하반기 4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그쪽과 관련된 이슈들도 좀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 잡는 건 맞는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좀 내러티브에 의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2분기 수익성 1분기 대비 약화했다고 하는데, 이에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불안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반기 포스코 퓨처엠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2차전지 쪽 관련돼 있는 좀 큰 섹터, 뭐 리튬이나 양극재 업체들 이런 쪽은 분위기가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내러티브에 의해서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포스코 퓨처엠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고, 컨퍼런스 콜 기준으로 했을 땐 3분기부터는 조금 그나마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는 전방 업체가 GM입니다. GM이 지금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연간 판매 목표치를 15만에서 20만 대 제시를 했는데 6월까지 판 게 5만 대가 안 됩니다. 그럼 하반기에 못 팔아도 15만 대 이상은 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한 어떤 드라이브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숫자 자체가 원래 제시했던 게 아니라 최근에 조정이 된 숫자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뒤에 단인 30만 대에서 25만 대로 줄였어요. 그럼 20만 대 이상은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에퀴노스하고 기아 EV3 이런 것 쪽에서 이제 보급형 쪽이 판매량이 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내러티브 장세를 연출하면서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증자 가능성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증자가 아니라 그냥 회사채 발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여기는 모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이 어느 정도 돋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는 좀 제한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제 내러티브의 어떤 흐름에 따라 가지고 상방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지지분이나 2차전지 흐름에 많이들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2차전지 주가의 바닥은 언제가 될지, 그리고 또 주가의 바닥의 신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작년 말에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때, 작년 연말에 주가 좀 반등하면 정리를 하고 올 1분기나 2분기 중에 주가가 쌀 때 2차전지 주식을 좀 편입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놀래기도 했고,
한편 좀 내가 너무 건방지게 예측을 했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좀 있고 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돌아서면서 저는 바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ESS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슈, 그다음에 유럽 내에서의 추가 수주, LFP 배터리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국과의 경쟁, 그다음에 이제 소위 보급형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바닥을 좀 잡아주는 내러티브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25년도 배터리 공장 본격 가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배터리 막 찍어내가지고 뭐 막 뿌려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배터리 공장이 도대체 뭐 팔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찍어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전기차별로, 차 종별로 배터리의 설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 배터리 셀 공장이 가동이 된다는 건 신차가 출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신차 출시 모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게 많이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25년도부터는 배터리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얘기는 신차 출시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런 내러티브하고 같이 맞물려서 놓고 보면은 그래도 바닥은 좀 잡아가면서 고개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8월 달부터 그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거는 그 LG에너지솔루션에서 46파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서 이제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 이제 의구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산이 본격화된다고 그러면은 수율도 맞춰지게 되고 하면서 커버를 좀 해줄 수 있고, 또 이게 본격화될 경우에는 원가 절감 효과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좀 부각시켜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어떤 센티를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요인은 될 것 같다. 반면에 저도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찜찜함은 트럼프 피격 사건, 그러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아젠다 47이라고 하는 거,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전기차 의무 판매를 갖다가 폐지를 하고 그 보조금 같은 거 없애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당선이 됐을 때 100% 이행한다 뭐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게 센티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될 거야 보다는 트럼프가 될 거야 그러면 그것도 센티적으로 약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요 둘이 좀 상충이 되면서 좀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선거 추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2차 전지가 바닥을 잡고 좀 반등을 세게 주느냐 아니면 좀 반등의 속도가 완만해지느냐, 그런 거는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봐요.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고점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까요? 작년 말 연초까지만 해도 제가 2차 전지 섹터에서는 동박하고 전해액 쪽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대형주를 팔아가지고 넘어가시라고 하기에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좀 애매해진 구간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간다라는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실적에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최근 분위기는 실적이 아니라 내러티브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박하고 전해액 쪽에서는 하반기에 어떤 시기든 간에 좀 저점에서 사놓으면은 기회는 분명히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투자하는 패턴 자체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2차 전지 한 섹터가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조선, 방산, 여기에 우주항공. 근데 이제 요즘은 우주항공을 이제 그냥 방산으로 붙여버리기 때문에 뭐 그쪽은 크게 확산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좀 전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누가 되든 어쨌든 반도체 쪽이나 바이오나 조선, 방산은 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포트폴리오 전략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2차 전지 올인을 해가지고 물려 계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이 회사가 캐즘 구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라고 확신이 드는지, 재무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우위, 캐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봐가지고 다른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라.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섹터가 특정 한 종목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포트 분산을 조심스럽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저는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구간이라고 했지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 구간이라고 저는 아직은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이 난 장기적으로 볼 거야 라고 하면은 사실 2차 전지 대형주도 여기서 돌아섰을 때 얼마까지 갈 건지, 언제 이만큼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는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까지는 제가 조언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다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분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